저희들 이제 공차 중에 마지막이에요. 저희들. 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일반 공차, 그죠? 일반 공차. 그래서 뭐 키온 팔 때 뭐 플러스 0.1에 0 넣었던 거 있죠? 네. 3.5에 플러스 0.1에 0 넣었던 거 일반 공차. 자, 그리고 끼워 맞춤 뭐 4 N구 또는 저희들이 뭐 파이 14에 대문자 H 얼마, 뭐 소문자 H 얼마 이런 식으로 썼던 거. 자, 그 다음 다듬질 기호, 다듬질 공차. 그래서 저희들이 다듬질은 이렇게 기호로 표시한다. 그래서 W, X, Y. 이제 마지막으로 기하 공차. 자, 기하 공차가요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기하 공차를 하시려면 정밀 측정이라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공차도 알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다 알아야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기하 공차라고 합니다. 도면상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 박스에 뭐 이상한 기호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공차값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호, 데이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들어가 있는 얘를 기하 공차라고 해요. 저희들 기계 도면에는요, 일반 공차와 끼워 맞춤 공차, 그리고 다듬질 공차, 기하 공차 이렇게 네 가지 공차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시를 하셔야지 기계 도면이고, 얘를 지시하지 않던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 지시 없이 집어넣으면 실격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볼 건데 일단 간단하게 이론적인 것만 조금 보고 어떻게 넣는지 확인을 한번 다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하공차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오메트릭 톨러런스라고 해요. 또는 기하공차 또는 형상공차라고 해요. 형상, 생김새에 대한 공차라고 해서 형상공차 또는 기하공차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기하공차라는 놈은요. 자, 기계 부품을 제작하거나 조립할 때 더 정밀한 제작과 정확한 조립이 되도록 치수공차, 끼워 맞춤과 함께 모양, 자세, 위치, 흔들림 등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정밀도를 지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하공차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하공차는 제품을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검사를 했을 때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에 있습니다. 기하공차는 치수공차와 달리요. 기하학적인 정밀도가 요구되는 부분에 넣는 거예요. 다 넣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콕콕 집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요. 그냥 밑에 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기하공차는 제작물 여러분들이 그리시고 만드셔야 되는 제작물에 대한 크기라든지 형태라든지 위치라든지 자세 등을 규제하는 공차예요. 최대한 이 모양은 생겨야 돼요. 최대한 이 크기는 여기 안에 들어와야 돼요. 최대한 뭐 45도를 가져야 돼요. 최대한 90도를 가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공차고요. 이 규제 공차는요. 규제를 많이 주면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다가 한두 개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부품에는 기하 공차가 안 들어가는 부품도 있어요. 어떤 부품에는 한 개만 넣어도 되는 부품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자, 기형차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하면 어떤 거냐면, 자, 제가 지금 요게 끼워 맞춤 공차라는 건 이해 가시죠? 지금, 그죠? 요거 두 개 보시면, 이 두 개는, 끼워 맞춰지는구나. 1번 부품, 1번 파트 플레이트라고 하는 판때기가 하나 있고요. 판때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걸 드릴 붓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건이 여기에 끼워 맞춰져요. 당연히 플레이트는 구멍이니까 구멍에 대한 끼워 맞춤. 그리고 여기 드릴 붓이는 축이 될 거니까 축에 대한 끼워 맞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끼워 맞춤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봤더니 H7 등급을 기준으로 P6을 써라 했으니 얘는 구멍 기준으로 얘를
억지스럽게 껴라, 억지 끼워 맞춤을 해라 라는 뭐 이런 정도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 파이 18에 H7가 파이 18에 P6을 일반 공차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공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 17에 파이 뭐 예를 들면 뭐 파이 10부터 파이 이거 규격집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파이 20일 때 기준 치수가 이거일 때 P6은 공차값을 예를 들어서 플러스 0.001을 쓰고 마이너스 0.001을 써라. 이런 식으로 공차가 또 주어져요. 이 치수를 풀이하면. 그러면 이 치수대로 풀이해서 얘를 구멍을 가공했을 때 자, 여기 있는 모양이 있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 구멍을 뚫긴 뚫었는데 치수를 계산해 봤더니 일단 여기 있는 공차값에는 다 들어가. 마찬가지 여기 있는 축을 만들었는데 축도 저희들이 뭐 버니어나 이런 걸로 측정을 해봤더니 이 치수 안에는 들어와. 근데 구멍을 옆으로 뚫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밑에는 플레이트에 구멍을 뚫긴 뚫었는데 가공을 잘못해서 이렇게 뚫렸어. 근데 얘를 측정을 해봤더니 파이 18은 맞아. 그리고 공차로 풀이해서 최대 치수, 최소 치수 안에도 다 들어가. 그러면 치수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어차피 파이 18은 맞는 거니까. 근데 여기 있는 부실한 놈을 갖다 끼면 어떻게 껴질까요? 옆으로 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제품 역할을 제대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얘를 제어해 주는 게 바로 기하공차예요. 이런 식으로 제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끼워 맞춤이 있다는 소리는요. 부품과 부품이 서로 이렇게 맞춰진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품과 부품에 대해 규제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끼워 맞춤이 있으면 헷갈리면 무조건 Y 가공을 할 거고 Y 가공을 한 부분은 무조건 기하공차 형상으로 제어를 해줘야 돼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희 동력전자장치 1번 예제도면 답안도면만 봐보시면 자 4번 부품 축을 한번 봐볼까요? 축을 봤더니 자 끼워 맞춘 공차가 있고 끼워 맞춘 공차가 있는 부분에는 Y 가공을 했고 Y 가공이 있는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하 공차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법칙이 있어요. 시험 보실 때는 당연히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쓰여요. 자, 그 다음에 1번 부품 한번 봐볼까요? 본체 1번 부분에 베어링이 끼워지는 부분 파이 35의 대문자 H7인데 끼워 맞춘 베어링이 있으니까 Y 가공을 했고 끼워 맞춰져 있는 부분이 기하공차로 제어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춤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제어를 해주는 거를 그냥 저희들이 기하공차 최대한 얘 모양이 여기 있는 구멍이 여기 파이 17이라는 구멍이 직각 안에 들어와라. 들어오는데 이 직각을 따졌을 때 파이 0.007이라고 하는 파이 0.007 원통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 안에 이 직각 모양이 옆으로 생기든 약간 누워있든 정확하게 맞든 약간 옆으로 삐져가든 이렇게 해도 얘는 이 형태를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 정도는 들어와라 라고 규제해주는 공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치수공차와 기하공차의 차이점을 표현하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 구멍이 뚫려야 되는 위치를 치수공차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0.1, 플러스 마이너스 0.1을 하면 이 위치 치수는 이 사각형이 나와요. 이 사각형 안에 구멍을 얻다가 뚫어도 치수공차 안에는 들어가요. 근데 이 사각형 안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봤더니 0.28이라고 하는 치수가 나오는데 얘를 위치 치수라고 하는 기하공차로 제어를 했더니 공간이 요만큼 더 많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똑같이 0.1, 0.1이라고 하는 치수 공차의 값도 좋지만 얘는 기하공차라고 하는 사각형 안에 원을 집어넣어서 표시를 했더니 이 공차 영역이
원래는 사각형이었는데 이 사각형보다 더 많은 공차 영역을 가진다. 그래서 측정하기도 편하고 공차 클래스가 더 많아져서 여기는 기하 공차를 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하 공차의 종류에 공차 영역과 데이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볼 건데, 자, 공차 영역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공차 영역은 평면일 수도 있고 곡면일 수도 있고 직선 사이의 거리일 수도 있고 원통 내부도 있고. 자, 그 다음 데이텀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자, 좀 전에 직각이라고 봤었는데 직각하세요 라고 하면 뭐 어떻게 직각인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 요렇게 해도 직각이고, 그죠? 요렇게 해도 직각이고, 요렇게 해도 직각이잖아. 그랬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직각을 해라. 예를 들어서 이런 선분이 있는데 이 선분이 데이터 기준이고요. 이 기준에 대해서 직각하여라 라고 하면 이 선에 대해서 직각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나타낼 때는 저희들이 데이텀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그래서 공차 영역과 데이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차 영역은 조금 이따가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느 부분이 공차 영역이 되는지는. 자, 기하 공차의 종류에는요, 모양에 관한 공차와 자세에 대한 공차, 위치에 대한 공차, 흔들림에 대한 공차가 있는데요. 먼저 모양에 대한 거는요, 어떤 모양을 가지냐라고 해서 진직도 공차. 자, 여러분들이 선이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직선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가공하다 보면 이 선이 쭈글쭈글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직선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럴 때 규제를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진직도 공차가 0.1 안에 들어와라 라고 하면 0.1이라고 하는 선 두 개를 만들어. 이 두 개의 치수가 0.1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선이 쭈글쭈글 하든 춤을 추든 어떻게 그려지는 간에 이 영역 안에만 들어오면 얘는 그냥 직선이요 라고 쓰는 기능. 모양에 대한 거. 평면도 공차 똑같습니다. 진직도는 선에 대한 거고요. 평면도는 말 그대로 면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면이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얘가 얼마만큼 평면이냐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자, 평면도 공차가 공차 기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0.1이다 라고 정의를 했으면 0.1만한 평면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이 평면과 이 평면의 두께가 0.1이야. 그러면 여기 사이에 면이 있긴 있는데 면이 약간 구부러져도 이 공차 안에만 들어가면 얘는 평면이다 라고 규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만 들면 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 안에만 들어가세요 라고 규제를 주는 거예요. 자, 진원도 공차 얘는 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고요. 자, 이 원이 있는데 이 진원도가 만약에 0.1이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 원 두 개를 그려. 자, 이 폭값이 0.1이야. 그러면 이 원 모양이 쭈글쭈글 하든 뭐 벗어나지 않게끔 그려지면 알려도 그냥 원으로 갖다 쓸 거야. 그런 개념. 주제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통도. 원통도는 원이 아닌 원통 전체를 보는 겁니다. 진원도와 원통도는 좀 달라요. 진원도는 단면을 쳐서 선 자체를 보는 거고요. 원통도란 거는 원통 전체를 보는 거예요. 원통 전체를. 그래서 원통 전체에 두께를 만들어서 이 원통이 원 안에서 두께값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얘는 그냥 원통이야. 우리 제품 쓰는 데는 문제 없어. 그리고 선의 윤곽도와 면의 윤곽도가 있는데 얘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측정하기도 힘들고요. 많이 쓰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평면도 저희 써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원통도. 얘는 데이터 기준이 필요 없어요. 기준이 필요 없이 그냥 어떤 치수 안에 형태 모양이 들어오면 쓸 수가 있는 거라서 얘는 기준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쓰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평면도다라고 하면 면을 집어넣고 공차값이 0.1이다 이렇게만 써요. 그래서 일단 모양에 대한 공차가 있고요. 그래서 평면도, 온통도 잘 쓰입니다. 온통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는 온통도를 써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판때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에 어떤 여기 핀 같은 게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돼.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끼워 맞춤이 있을 거고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면 당연히 다듬질 기호를 Y를 넣겠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원통이 이렇게 쭈글쭈글 하면 여기 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얘는 최대한 형태를 원통을 유지해야 돼요. 라는 소리를 이렇게 원통도를 이렇게 이미 한 것 같은데요. 훔치지 마.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원통도 얘는 원통을 0.1 안에 유지하면 얘는 그냥 이 제품을 쓰는데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써요. 시리즈 쪽에도 많이 쓰이고요. 자, 그 다음 다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자세. 어떤 자세를 이루고 있냐. 그래서 평행도 공차. 평행. 이 모양입니다. 평행도. 얼마만큼 평행해야 되냐. 자, 직각도 90도를 가리켜 주는 거예요. 직각 안에 들어와야 되는지 직각도 규제를 주는 거예요. 자, 경사도. 자, 경사도는 90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도를 경사도라고 합니다. 경사도 모양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기하공차 모양이. 그래서 얘는 데이텀이 필요해요. 자, 요런 선이 하나 있는데 이 선과 이 선은 무조건 평행을 유지해야 돼. 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는 기준이 돼야 되겠죠. 얘를 기준으로 얘는 평행을 유지해야 되며 이 평행도 값이 0.1이다 라고 하면 얘도 두께의 판에 0.1짜리를 그려놓고요. 약간 이렇게 누워있어도 0.1짜리만 들어가면 평행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데이텀이 이렇게 붙어요. 나중에 표시를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데이텀 기준 A를 기준으로 평행한데 공차값은 0.1이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경사도 그리고 직각도 공차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저희들은 여기에 사용되는 거는 자, 평행도 공차 많이 쓸 거고요. 그리고 직각도 공차도 쓸 겁니다. 경사도는 잘 쓰지 않을 거예요. 직각을 유지할 때 많이 사용할 겁니다. 자, 좀 전에 예를 들었지만 자, 사각형 구멍이 뚫려 있고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런 판때기가 있어. 자, 이 판때기에 얘를 밑으로 조립을 했고요. 그러면 이 구멍은 축의 구멍은 바닥판에 대해서 여기 있는 파이 치수가 직각을 이루는 게 형상이 모양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바이텀을 기준으로 0.01을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나중에 쓰실 때 내가 파일을 쓰기도 하고 파일을 안 쓰기도 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파일을 쓰고 어떻게 파일을 안 쓰는지. 자, 그 다음 위치도 공차 말 그대로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지 위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축도가 있고요. 대칭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위치도라는 이런 십자가 모양이 있고요. 어느 위치를 가져야 되는지. 동축이라고 해서 얘는 구멍 2개 이상이 있을 때 중심축을 유지해야 될 때, 중심이 같을 때, 동그라미 모양. 저희가 아마 인벤트 할 때 동심 조건 줬었죠.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 다음 대칭도 공차. 이 중에 여러분들이 쓰실 거는 동축 또는 동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정말 많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2개 이상 뚫려 있으면요. 무조건 동축을 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흔들림 공차. 자, 여기 동축도도 데이텀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어떤 원이 중심을 이뤄야 되니까. 자, 흔들림. 흔들림에 관한 공차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이렇게 회전하는 물건 있죠. 뱅글뱅글 도는 거는 다 흔들림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흔들림이 가장 많이 쓰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제도면 아까 전에 보고 계시던 동력 전달장치 1번에 답안 도면 봐보시면요. 축이 뱅글뱅글 돌죠. 보니까 흔들림이 요거예요. 하살표 한 개. 얘를 원주 흔들림이라고 하고요. 온 흔들림이라고 해서 하살표 두 개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그래서 저희들이 회전하는 물건은요.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좀 춤을 춘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면을 그리면서 도는 게 아니라 약간 위로 치면서 이렇게 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어해 주는 거를 흔들림 공차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회전하는 시에는 다 들어가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축에 보면 축이 뱅글뱅글 회전해야 되니까 끼워 맞춤 있는 부분에 전부 다 흔들림, 기어 보면 흔들림 다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 V벨트 저희들 보시면 기어도 뱅글뱅글 돌 거죠. 기어에도 흔들림 공차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는 게 없으니까 흔들림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뱅글뱅글 회전하는 채는 전부 다 흔들림이 다 들어간다. 마찬가지 얘도 전부 다 규제하는 공차라서요. 규제를 많이 하면 안 좋습니다. 자, 이게 기아공차의 모양입니다. 모양은 꼭 기억합시다. 필기시험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시험에 100% 나옵니다. 이것도. 다음 중 기아공차의 모양이 잘못된 거는 다음 중 자세를 나타내는 기아공차가 아닌 건즉 다음 중 형태를 나타내는 기아공차가 아닌 것은 다음 중 흔들림에 대한 기아공차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을 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평면도 간혹 가다 쓰일 거고요. 원통도, 직각도, 평행도, 동심도, 그리고 흔들림 공차. 오늘 흔들림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측정하기 좀 더 힘들어서 그냥 흔들림만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는 저희들 도면마다 한 6개 정도는 다 들어가 있어요. 6개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되실 것 같고요. 자, 기아 공차의 틀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게 공차고요. 공차 기호, 뒤쪽에 있는 게 공차 값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기준이 필요하면 뒤에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짝대기를 표시하면 공동 데이터, 그 다음에 따로 나누면 복수 데이터, 그리고 한 치수의 기하 공차 값이 두 개를 들어갈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따로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만들어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기아공차의 도시방법. 기아공차는요,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 저희들 다듬질 기호 마냥 형태에다가 올릴 수도 있고요. 치수 보조선 위에다가도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기 치수에다가 표현할 때는 치수 화살표를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되시는데 요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자, 데이터의 도시방법이라고 해서 기준이 되는 위치에다가 치수 보조선 또는 그 면에다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면 자체에다가 올릴 수도 있고요. 치수 보조선에다가 올릴 수도 있고요. 파이 치수일 때는 파이 치수에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살표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답원처럼은 잘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답원처럼은. 자, 마지막으로 기하공차의 적용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은 IT 5등급을 쓸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만약에 흔들린 공차를 넣고 싶어. 자, 한번 찾아보죠, 지금. 자, 저희들 지금 동력 전달 장치 1번의 축을 한번 봐보시면 자, 파이 17에 K5, 파이 16에 H6이 나왔어요. 자, 파이 17에 K5와 파이 12에 H6이 있어요. 제가 끼워 맞춤이 있고 Y 가공을 하면 끼워 맞춤 있는 부분은 잘 모르겠으면 Y 가공을 하시고 그리고 Y 가공이 들어가는 부분은 부품과 부품이 조립되거나 이 제품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태나 자세, 모양, 크기 등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제하는 게 기하공차라고 했고요. 그러면 자, 축은 뱅글뱅글 도는 거니까 흔들림으로 규제를 할 거야. 뱅글뱅글 돌 거니까. 그러면 치수에다가 규제를 할 건데 얘는 회전체니까 흔들림으로 규제를 줄 거예요. 그리고 흔들림도 데이텀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이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이 17에 대한 기준값을 공차값을 얼마로 넣을 것이냐, 0.1을 넣을 것이냐, 0.1을 넣을 것이냐, 0.3을 넣을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토러런스라고 하는 IT 공차에 있는 값을 쓰는데 그 중에 시험용은 5급을 많이 써요. 꼭 5급 안 쓰셔도 돼요. 6급 쓰셔도 되고요. 4급 쓰셔도 돼요. 단 한 등급에 몰아서 쓰셔야 돼요. 축에 파이 17에 K5는 4등급을 쓰고 파이 12에 H6은 5등급을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한 등급만 몰아 쓰시는데 시험용은 IH 5등급을 많이 쓰고요. 자, 흔들림 공차는 자기 치수가 공차 영역입니다. 뱅글뱅글 도는 게 이 축이 있다라고 하면 이 축 자체가 뱅글뱅글 돌 거니까 측정할 때 여기 다이얼 게이지를 이쪽에다가 올려놓고 얘를 한 바퀴 돌리면서 얼마만큼 춤을 추는지 확인을 할 건데 이 춤을 추면 다이얼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값이 얼마 안에 들어오면 얘는 상관이 없다는 뜻인데 그 값은 여기 있는 파이 17을 찾는 거야. 파이 17은 10초가 10 이하인, 18 이하이니까 쭉 갔더니 8을 가지네요. 그죠? 8. 그리고 단위는 마이크로미터 1000분의 1mm 단위라서 저희 파이 17의 K5에 대한 흔들림 공차값은요. 0.008을 쓰는 거예요. 답안에 보시면 0.008이라고 되어져 있을 겁니다. 얘는 11을 썼네요. 11 쓴 거는 아마 여기 6등급을 써서 11 쓴 것 같아요. 저희들은 5등급을 사용할 겁니다. 5등급. 얘 값이 왜 11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6등급을 써서 11이에요. 11. 그래서 5등급을 쓰셔도 되고 4등급을 쓰셔도 되고 6등급을 쓰셔도 돼요. 하나만 통일되게끔 쓰시면 됩니다. 근데 아래로 가면 갈수록 공차 영역이 적기 때문에 만들기 힘들겠죠. 규제하기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쪽을 두는 거 좋은데 시험용에는 5등급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책에는 6등급을 통일되게끔 쓴 것 같아요. 저희들 교재에는. 자, 그 다음. 자, 기어 부분 한번 봐볼까요? 기어 부분. 자, 기어 부분. 자, 3번 부품. 기어 부분도 기어가 뱅글뱅글 돌 겁니다. 자, 기어의 단면을 봤더니 기어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얘가 뱅글뱅글 돌 거예요. 뱅글뱅글 도는 위치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기하공차를 넣어주는데, 자, 봤더니 기하공차 값이 요거 보지 마시고 일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하공차 값을 봤더니 데이텀이 필요할 거고요. 데이텀을 나중에 확인합시다. 자, 기어도 뱅글뱅글 도는 거니까 바깥 둘레에 대한 기하공차, 흔들림 공차를 넣을 거고요. 자, 뱅글뱅글 도는 거는 뱅글뱅글 도는 그 자체가 공차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깥지름 치수를 확인을 하시고요. 바깥지름이 70이죠. 70이면 50초가 80 이하니까 저희들 원래는 0.013을 써야 돼. 만약에 IT 6등급을 썼다고 하면 0.019를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봤더니 0.011 들어가 있죠. 그죠? 잘못 넣은 거예요. 잘못 쓴 거예요. 이거 지금 답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것을 공차 영역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IT 5등급을 통일해서 씁시다. 되도록이면 IT 5등급을 통일해서 씁시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기하공차는 부품을 또는 어떤 조립된 형태를 제어해 줄 때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실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가장 먼저 배운 게 끼워 맞춤이니까 끼워 맞춤이 있는 부분은 끼워 맞춤에 의해서 X 가공이나 Y 가공을 쓰는데 마찰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Y 가공 넣어버리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끼워 맞춤이 있고 Y 가공이 되어 있다 또는 끼워 맞춤이 있고 X 가공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위치에 기하공차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기하공차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넣으셔야 되는데 이 형태가 직각을 유지해야 되는지 이 형태가 평행해야 되는지 이 형태가 흔들림을 유지해야 되는지 이 형태가 동심을 유지해야 되는지 요거는 조립이나 또는 그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따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흔들림은요 무조건 회전체는 다 들어갑니다. 특히 동력에는 흔들림이 주구장창 쓰여요. 뱅글뱅글 도는 위치에는 다 흔들림이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일단 여기까지만 해 놓으시고요. 자, 저희들 식사 오셔가지고 좀 돌리실 텐데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캐드로 넘어와서 기어공차 틀 만드는 법, 그리고 입력하는 법, 그리고 저희 KS 규격을 이용해서 저희 KS 규격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인터내셔널 토러런스라고 해서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이 있죠. 그래서 이 등급 안에 걸 쓸 거예요. 그 중에 저희들은 5등급을 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공차 영역 한번 찾는 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찾아서 공차 값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찾아서 저희 그려놓은 도면에다가 하나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